그럼 우리가 이제 과목별 공부법들에 대해 들어봤는데 수능 만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 이상의 공부법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보자고. 좋아. 뭐부터 얘기해볼래? 사실 내가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자기주도학습이라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하려면은 나는 무조건 플래너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 플래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험 오. 생활을 할 때 썼던 플래너 이렇게 2개를 갖고 왔어. 조금 다르게 생겼기는 한데 보면은 되게 이게 알록달록하단 말이야, 딱 봐도. 그니까 진짜 화려하다. 내가 이걸 꾸미려고 꾸민 건 아니고 이게 각각 과목별로 색깔이 달라 보면은 국어는 내가 무조건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고 영어는 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뭐 수학은 민트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눠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타임테이블 10분 단위로 있는 타임테이블에 여기도 그렇고 요 밑에도 그렇고 표시를 했어. 그리고 이게 하루 단위로 되어 있는 플래너잖아. 근데 그치?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옆에 보면은 내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 이게 이때가 다 포스트잇이구나. 이건 내가 직접 붙인 포스트잇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계획을 짤 때 그 전주 일요일에 미리 짜는 거야. 전주 일요일에 어떤 범위를 내가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옮겨 적는 거지. 다음 플래너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 적어서 어떤 때는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안에 세세하게 적어줬어. 그래서 이 색깔을 정하면은 좋은 점이 여기 옆에를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떡칠이 돼 있잖아. 그치? 이 노란색은 사회탐구 색깔이거든. 그래서 이날은 사회탐구밖에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루 끝나고 이 플래너를 보고 아 내일은 사탐 조금 덜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알록달록 그림에 재능이 있네. 그리고 이 플래너의 또 장점은 10분 단위로 내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 내가 물론 저녁을 먹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런 건 따로 표시를 했고 아예 색칠이 안 돼 있거나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내가 그냥 논 거잖아. 그땐 그치. 반성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 2개 플래너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여기가 좀 더 차 있거든. 그래서 이때 반성을 한 거지. 아 이때는 아침 시간을 아예 비웠구나. 그래서 아침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 피드백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10분 단위 플래너도 쓰는 거를 추천을 해.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는 정말 너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이 시간은 뭐야? 너 공부한 시간 적은 거야? 그치. 이게 물론 밑에 타임테이블로 내가 표시를 하지만 나는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집중력도 그렇고 부분부분 빠지는 시간이 많아서 이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이때는 겨울방학 때 조금 빡세게 공부할 때라서 이런 식으로 각 과목마다 시간을 다 적었고 여기 말고 요 예전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적어놨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특히 여름방학 때는 친구들이랑 플래너를 공유를 했어.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각자 시간 올리고 몇 시간 못 채우면은 뭐 벌금 내서 마지막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타이머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다들. 그럼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한 거야? 뭔가 질문의 의도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모의고사 잘 보면은 와, 나 진짜 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썼거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성적, 그러니까 점수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이성적으로는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런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점수가 딱 나오면은 찍었는데 맞은 문제 아니면은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계산 실수 하나에서 틀린 문제 이런 거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야, 성적에. 그건 내 실력의 지표가 되지가 못해. 그래서 나는 점수를 참고는 하되 2순위로 뒀으면 좋겠고 1순위로 두는 거는 풀 때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살짝 추상적이라서 내가 수험생활 때 썼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게 뭐라 쓰여있냐면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야. 근데 이게 내가 시험 시간에 썼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 끝나면은 문제가 좀 남잖아. 그래서 교무실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직접 다시 풀어봤어. 일단 안에 푼 거는 이런 쉬운 문제 말고 이렇게 좀 풀이 과정에 필요한 문제 중심으로 복습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맨 앞장에 있어. 맨 앞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줄글을 조금 써놨거든. 이거는 약간 일기처럼 쓴 거야. 내가 조금 주목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몇 개 찝어서 어떤 문제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20번은 역시 확통 빈칸 문제는 어렵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 되게 일기 같아. 말로 할 법한 거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적혀있네. 욕 적혀있으면 어떡하지? 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오답 노트를 쓸 때 보통은 왜 틀렸는지를 잘 안 써, 사람들이. 그냥 졸다가 틀렸다. 아니면은 너무 어려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풀이 과정에 집중을 하잖아. 근데 풀이 과정은 사실 모의고사를 바로 본 직후가 아니라 나중에 답지나 해설 강의를 봐도 충분히 풀이 과정은 복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 내가 공식을 몰라서 틀렸다. 아니면은 계산을 실수를 했다. 아니면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거를 내가 적어둬야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내 기억상으로는 내가 19번도 맞았고 28번도 맞았고 뭐 29번도 맞았고 이런 식으로 맞은 문제도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헷갈렸다면은 무조건 다시 이렇게 느낌을 적어보면서 복습을 했어. 진짜 만점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느낌이라는 게 금방 사라지잖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나는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모의고사를 복습을 끝냈어.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대신 이게 당연히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를 딱 보고 드는 감정이 있잖아. 와, 나 이번에 너무 못 봤다. 아니면은 와, 나 이번에 좀 잘 봤는데? 이런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감정이 드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딱 거기서 끝내야 돼. 나 완전 과몰입했거든. 과몰입 안 돼, 안 돼. 진짜 업앤다운 완전 심했거든. 잘 나올 때는 와, 이거 좀 잘하는데?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 보면은 그냥 하루가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본 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3시간이면은 2시간 정도는 그냥 쉬었어. 근데 대신 모의고사 관련으로 뭔가를 해야 돼. 나랑 친구는 뭐 테이블 같은 거 있는 방이 있었거든, 학교에. 여기 방을 빌려서 2시간 동안 와, 이거 이 문제 진짜 너무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번 모의고사는 어떤 경향이 있었고 어떤 난이도였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뉴스 막 2시간 동안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번 모의고사 어땠다 뭐 이런 거 채팅 남기는 게 실시간으로 있어. 그거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2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 거의 출제진이 됐네. 평가원을 평가하는 그런 경지까지. 근데 약간 그거를 엄청 분석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러면서 내 감정을 정리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너무 잘 봤어. 근데 뉴스에 이번 건 쉬웠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뭐 쉬웠구나. 쉬워서 내가 잘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는 어쨌든 감정적인 소모는 그 2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어. 나는 거의 다음 모의고사까지 끌고 갔는데 나 6월 모의고사 망쳤으니까 이러면서 맞아, 그거 오래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열심히 내 감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점수 자체보다는 그때의 느낌을 잘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런 오답 노트를 단순히 틀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왜 헷갈렸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라.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뭔가 모의고사에 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성적이 안 나오는 날도 있잖아. 뭐 그럴 때마다 막 신나는 날도 있고 막 우울해지는 날도 있고 한데 이런 감정이나 점수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얼마나 참고하고 얼마나 무시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내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데 이용을 해야 될지 이거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 뭔가 공부할 때 소위 현타라고 하지. 현타 와서 공부도 하기 싫고 내가 여기서 더 해봤자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온단 말이지. 나는 사실 슬럼프라고 부를 만큼 깊게 우울했던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당연히 공부 중간중간에 힘든 순간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했던 거야? 나는 근데 되게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 물론 시간은 짧고 굵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같이. 맞아, 그게 최고야. 뭔가 친구들은 또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전우지, 전우. 맞아.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공부보다 친구랑 눈 맞추면 내전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치. 대치동 같은데 뭐 학원가 있다가 학원과 학원 사이에 코인노래방을 잠깐 간다거나 너무 공부가 안 되는 날이다 하면은 룸메이트랑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었어. 근데 매번 친구랑 같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는 법이고 그치.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난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못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드는데 난 그 감정도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불안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걱정
반복돼서 드는 감정인 거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이 안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했다는 거야 결국.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다. 아니면은 내가 혼자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분명 아는 부분인데 다 틀린다 라고 하면은 내가 예전에 풀어봤을 때는 잘 풀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안 나온 거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능 때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자료로 가져온 게 있어. 사실 수능 때는 다 정신이 없잖아. 그치. 정신도 없고 친구들도 다들 뭐 못 본 친구들은 막 슬퍼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다가 가서 야 이거 시험 어렵지 않았냐? 이러면은 맞아. 안 그거 진짜 되잖아. 말하기 어려워.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수능 전날에 할 게 없어서 솔직히 뭘 여기서 더 한다고 되진 않잖아. 수능 전날에. 그래서 나는 요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각 시험 시간 끝나고 내가 열어볼 수 있게 했어.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국어 끝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수학만 하면 반 끝이다. 뭐 그리고 수학 끝나고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채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탐은 꼼꼼하게 봐라 하고 사탐 끝난 다음에는 아랍어만 남았다. 뭐 요건 밑에는 아랍어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 자신한테 최면이라면 최면을 조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게 맞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 혼자서 조금 조절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이거 되게 오글거리거든 쓰다 보면. 그래도 난 너무 감동적인데? 그래도 막 약간 되게 내 친구지만 멋있다. 쓰다 보면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근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일 때 이걸 보니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이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수학 끝나고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나 밥 거의 못 먹었어. 나 밥 진짜 잘 먹었어. 여담인데 이게 차이인가? 이게 완전 여담인데 봤던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라면을 놓고 가셨더라고. 도시락 혹시 안 열리는 친구를 위해서. 나는 도시락 챙겨가서 잘 열렸어. 그거에 라면 하나까지 말아봤어. 뭔가 밥을 되게 잘 먹었어. 뭐 이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